은빛 발톱과 순백의 소년 10화. 수장. 수장. 거 시끄럽게 왜 자꾸 불러? 설화 말입니다. 정말로 혼자 두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과학자 놈들이 설화를 찾아내기라도 하면. 그놈들은 설아가 죽은 걸로 안다. 우리가 그렇게 정보를 흘렸어. 증거 사진까지 줬으니 포기했을 거다. 그놈들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로요? 그래, 만약을 위해서 내가 주시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지켜주길 바라.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줄 아니 그만 좀 감싸고 돌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보름이라 온몸에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펄펄 끓는 몸과 본능을 억누른다고 힘들 지경인데 귀찮게 하는 놈 때문에 짜증이 치밀었다. 발전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닌 루가루 모두가 겪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날에는 모든 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으며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 매번 겪는 발전기였지만 이번은 유독 심했다. 머릿속은 집중이 되지 않고 여러 생각들이 겉돌았다. 그럼 그놈은요? 또 뭐? 그 녀석 말이에요. 그 권상우라는 놈. 아직 그 녀석이 설아에게 뭔가를 해코지하려는 움직임은 없잖아. 하려 했다면 흑운이 움직였을 거다. 어차피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놈들이잖아. 내 놈들은. 카이는 미류의 말에 수긍하며 더는 말을 얹지 않고 조용히 걸었다. 10여 분을 조용히 걷던 카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류님, 저기 하랑님 계시는데요? 카이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는 정말로 하랑이 있었다. 모델 같은 큰 키에 허리까지 닿는 반 묶음을 한 펌을 넣은 붉은 머리가 바람에 살랑였다. 탄탄한 근육질과 구릿빛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에 매섭게 빛나는 황금색 눈, 남성적인 조각상 같은 비율의 강인한 얼굴은 멀리서도 그 외모가 눈에 띄게 돋보였다. 미류는 실눈을 뜨고 하랑을 노려봤다. 평소에는 기생 오라비처럼 실실 눈웃음 치며 웃던 녀석이 오늘은 조급한 기색이 먼 거리에서도 또렷하게 보였다. 저 녀석이 저러는 것이 당연한 게 하윤이는 미호와 결혼해 낳은 자식이니까.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제 아들의 행방이 5개월 만에 찾아왔으니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저 놈의 속을 충분히 이해가 갔다. 하윤과 미호를 찾아 이 지구에 머물게 된 것이 20년이다. 그간 하윤을 봤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 꽤 있었지만 러시아에 있었던 그 연구소 빼곤 모두 허탕이었다. 어렵게 찾아낸 그곳도 하윤이의 흔적만 있을 뿐 찾지는 못했다. 하윤이가 갇혀있던 연구소에 미호도 함께 있었지만 미호는 인간들의 손에 이미 죽임을 당한 후였다. 나에겐 미호가 하나뿐인 가족이었다. 소중한 동생을 잃은 슬픔에 잠길 여유도 없었다. 초토화된 연구소와 시체들 죽은 인간 몸에 난 상처들을 보며 난 어렵지 않게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을 유추할 수 있었다. 연구소의 인간들을 모두 죽이고 초토화시킨 건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것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한 인간에게 들은 힌트로 난 모두와 함께 이동했다. 내 누이의 심장을 가져간 그 아이가 바로 설아다. 누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녀석은 루가루가 되었다. 본인은 자신이 루가루인 줄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미류가 하랑의 목소리에 상념에서 벗어났다. 왔냐? 미류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하랑의 몸을 훑으며 한마디를 뱉었다. 꼴이 말이 아니네. 그 꼴로 내 아들이 퍽이나 기뻐하겠어. 그렇게 티나냐? 미류의 말에 하랑이 제 얼굴을 손으로 쓸며 말했다.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그래도 차려입고 온 것 같았지만 그간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탓에 초췌해진 얼굴은 감추질 못했다. 미류는 혀를 차며 앞서 걸었다. 하랑과 카이도 미류와 나란히 걸었다. 굳은 표정의 하랑이 나직이 말했다. 만약 아니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계속 찾아야지. 미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랑의 얼굴에 그늘이 지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 소리에 미류가 하랑을 힐끔 쳐다보다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다. 여기도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 결과가 어찌됐든 반드시 하윤이를 찾을 거니까. 흔들림 없는 미류의 단단한 말에 하랑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에 하윤이가 있다는 그 보육원 간판이 보였다. 외진 산골에 있는 시설치고는 건물이 컸으며 관리가 잘 되어 깔끔했다. 막 들어가려던 찰나 흑운이 합류했다. 미류는 모두와 함께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다. 오기 전 미리 연락을 해뒀던 터라 보육원 원장이 미류 일행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소파에 앉아 원장의 말을 듣는 사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라는 원장의 허락에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인 여성이었다. 그리고 여자의 뒤에서 작은 기척이 하나 보였다. 원장님, 하윤이 데려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여자는 보육원 아이들을 담당하는 선생이었다. 여 선생은 작은 아이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그 소리에 소파에 앉아 있는 미류와 그의 일행이 문 쪽을 응시했다. 원장은 여 선생에게 아이를 인계받아 미류 일행에게 데려왔다. 네 사람은 간절했다. 부디 저 아이가 그토록 찾던 하윤이기를. 하지만 네 사람의 표정은 약속이라도 하듯 빠르게 어두워졌다. 급기야 하랑과 미류의 눈빛엔 실망감을 벗어나 상실감이 크게 자리에 있었다. 원장은 네 사람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채며 표정을 굳힌 원장이 조심히 말을 꺼내려 할 때였다. 앉아있던 하랑이 갑자기 일어났다. 좀 전까지 하윤이를 만난다는 것에 긴장해 있던 하랑의 눈빛이 누구 하나 죽일 듯 살벌했다. 하랑의 살벌한 기세에 눌린 원장은 하랑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때 이를 가는 살벌한 소리가 들리더니 하랑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영문을 몰라하는 아이의 얼굴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원장의 뒤로 숨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싸늘한 정적이 감도는 원장실에 원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말을 고르고 있던 그때였다. 얼굴엔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미류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흑운과 카이도 따라서 일어났다. 아이는 이름만 하윤이와 같을 뿐 그토록 찾아 헤맨 하윤이가 아니었다는 것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이 찾아오는 미류였다. 원장의 뒤에 숨은 아이가 미류를 힐긋 쳐다봤지만 미류는 시선 한 번을 주지 않고서 한층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찾는 아이가 아니네요. 얼굴은 무감했지만 내뱉은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한 분노가 실려 있었다. 원장은 난감한 표정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미류는 원장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미련 없이 그곳을 나왔다.